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걸까요? 국정 파트너라 불리며 종횡무진 나대고 있는 김건희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러다 보니 공동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이 도를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어떤 국민도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종의 이 대통령 부인은 낄 때 안 낄 때도 구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나대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도 바쁜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결국 숨진 원비어 군의 모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을 만나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면 또 공식 일정이 아니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것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입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좀 선을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네, 보세요.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될 부분이죠. 이건 대북 정책에 대한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네. 대한 언급까지는 가지 않는 게 옳은 것 같다. 28일 MBC 뉴스외전 포커스에 출연한 박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의 지적이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원비어 모친을 만난 것과 관련해 이는 분명한 대북 정책 개입으로 대통령이 할 일이지 무자격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속된 말로 천지분간 못하고 국정 개입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씨가 26일 워싱턴 DC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서 고 오토 원비어 모친과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등을 만나 국제사회 전체가 연대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씨는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사흘째인 이날 오후 별도 일정으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정부의 지난 3월 북한 인권 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북한의 인권 실상을 목격하고 탈북한 참석자들의 사연, 원비어 어머니의 탈북민 장학생 지원, 북한 인권 단체 활동 현황 등을 듣고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김 씨는 원비어 모친에게 아드님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위로를 전했는데요. 원비어 모친은 오늘 영부인 말씀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했으며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는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결국 사망한 미국 청년인데요. 김건희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북한 인권 문제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김건희 씨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못 볼 꼴을 계속 봐야 하는 걸까요? 국민 열세 펑펑 써대며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체 뭘 얻은 걸까요? 갖은 폼 잡고 생색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가 살살 녹습니다.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는 해교한 주장을 국민께서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 보유 없이도 미국과 상시의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는 말이야말로 워싱턴 선언이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추켜세웠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항의 한 번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미국 측의 평가는 냉담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워싱턴 선언은 순전히 상징적이고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는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한 중국 견제 동참 압박에 국내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핵심 동맹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성과를 말하려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낸 결과물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중국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는 철회되었습니까? 우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는 풀렸습니까?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요구는 철회되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명확한데 받아낸 것은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런데도 회담 성과를 자찬하기 급급하니 국민은 참담합니다. 아무리 봐도 빈손 외교인데 없는 성과를 포장하며 그간의 외교 참사와 굴종 외교를 만회하려는 정부 여당의 억지 주장에 박수칠 국민은 없습니다.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극우 사이비 목사 정광훈 씨였는데요. 왜 이런 자가 아직도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지, 또 이런 자의 행태가 매번 방송에 집중 보도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너희들이 부르는 님의 행진고의 그 님이 누구야? But right about 그 님이 누구냐고. who is it about? 그 님이 김일성이야, 김일성. About him. 전두환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And Chandra, because he's 내가 gone now. 주장하겠습니다. Let me him. 똑같은 헬기를 가져와서 And if you're bringing the same 한번 kind of 그 빌딩 그 helicopters 자리를 향하여 and shoot at towards 사격을 한번 해보자고. 광주역 앞에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데요.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 세력이 광주를 찾은 겁니다. 그동안 5.18 관련 폄훼 발언을 쏟아냈던 전 목사는 광주에 와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을 김일성인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광주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전 목사는 또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던 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헬기를 동원해 사격을 해보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5.18 단체는 전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와 5.18 왜곡처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을 3주 앞두고 광주를 찾아 광주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한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방미 때 민주노총을 막아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전 목사가 폭로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아침 일찍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주십시오. 노동절날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어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잘 다녀오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5.1 총궐기에 앞서 오는 29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상황이었는데요. 전 목사의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야당은 전 목사가 큰소리치는 뒷배가 대통령실이었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훼손과 국정농단의 다름이 아니라며 그동안 전 목사가 아나무인으로 설쳐돼도 국힘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통령실이라는 뒷배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권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 목사의 대통령실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진상을 파헤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정광훈 목사의 뒷배는 윤석열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토록 극우적 발언을 일삼으며 집권 여당마저 주물러 댈 수 있었던 거죠. 윤석열 정부의 막장 국정 운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